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0만 명의 표심 향배가 드러날 더불어민주당 2차 선거인단의 투표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본선 직행과 이낙연 전 대표의 결선 투표 성사 여부 등 2차 슈퍼위크는 사실상 민주당의 경선 판세를 가를 최대 분수령으로 꼽힙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온라인과 ARS 투표에 참여하는 민주당의 2차 선거인단은 모두 49만 6,300여 명. 남은 민주당 경선 일정 가운데 최대 규모인 만큼 투표 결과가 경선 판세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반 이상 득표로 본선 직행을 노리는 이재명 후보와 사실상 마지막 반전 기회를 잡아야 하는 이낙연 후보 모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이슈를 국민의힘 게이트로 국면 전환하면서 의혹 해명과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등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이재명이 다 설계하고 다 이재명이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서 번복하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캠프 소속 의원들은 최근 여론조사의 지지율 상승세가 반영되길 기대하면서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도록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도 2차 선거인단 결과가 발표되는 날 경선이 열리는 인천을 찾아 안심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금 없는 후보, 안심되는 후보, 확장성을 가진 후보, 미래 비전을 갖춘 후보를 세워주십시오. 결선 투표로 가도록 결단해 주십시오. 사실상 민주당 대선 경선의 분기점이 될 2차 슈퍼위크를 앞두고 양측의 막판 표심 잡기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8명이 추가됐습니다. 신규 확진자에는 광주 남구 소재 고등학교와 북구 소재 초등학교의 학생 2명이 포함돼 방역당국이 접촉자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던 광주의 한 대학병원 돌파 감염과 관련해서도 환자 2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에서는 여수 6명, 담양 4명 등 가족 간 확산과 외국인 감염을 중심으로 6개 시군에서 모두 16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신고가 9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발열과 오한 등으로 부작용을 신고한 사람이 지금까지 모두 9,300여 명이고 이 가운데 보상 신청을 한 접종자는 385명, 보상이 결정된 사람은 신청자 대비 13%인 5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백신 접종 뒤 사망자의 경우 인과성이 증명되지 않아서 보상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전 세계 나라들과 함께하는 도시환경협약 여수 정상회의가 여수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는 탄소 중립 실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입니다. 여수시가 이번 회의를 통해서 오는 2023년 개최될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미국 서부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불, 그리고 유럽의 기록적인 홍수까지 전 세계 전문가들은 전 지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이상기후의 원인으로 지목해왔습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만든 도시환경협약 정상회의. 올해는 51개국 156개 회원 도시와 UN 기구가 참석한 가운데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의 주제는 탄소 중립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벼랑 끝에 몰린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다양한 세션, 포럼들을 기획함으로써 탄소 중립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여러 의견들이 취합되는 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즉 COP28 유치를 위해 경쟁에 뛰어든 여수시는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 나라 대표들에게 남해안 남중권이 COP28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포럼이 COP28 공동 유치를 위한 남해안 남중권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의지와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COP28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여수에서 열린 도시환경협약회의는 다음 달 1일 탄소 중립 정책과 비전을 담은 여수 선언을 채택하고 막을 내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출산율 감소 등으로 광주 지역의 상당수 병설 유치원이 원화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급기야 광주시 교육청이 원화가 10명 미만인 병설 유치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학부모 등이 반발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윤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병설 유치원입니다. 전체 원화 5명 가운데 1명이 결석을 해 4명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급당 원화 수가 10명 미만인 병설 유치원은 지난해 17곳에서 올해는 29곳으로 늘었습니다. 광주 지역 병설 유치원 가운데 한 학급만 있는 곳은 49% 남짓으로 대구와 울산, 대전 등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올해 병설 유치원 충원율이 60%까지 떨어지자 광주시 교육청이 병설 유치원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에 12개원을 4개로 하는데 이걸 이제 시범을 삼아서 지금 이것도 결정이 난 건 아닙니다. 오는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병설 유치원 124곳을 68곳으로 줄여 유아 공교육의 규모화와 내실을 다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구조화 대상 유치원의 일부 학부모 등은 원거리 통합과 일방적 통합 추진 등의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고하거나 교직원들의 요구사항들도 그냥 형식적인 어떤 절차로서 여기면서 진행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계 일부에서는 단순하게 병설 유치원의 원화 수를 기준으로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것이 해답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상무지구에 애들이 없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없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유아 공교육 인프라인 병설 유치원의 사실상 존폐를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재구조화의 기준과 운영 방안 등을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장기적으로 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광주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등학생과 관련해 학교 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동급생 등 10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이들이 학교에서 피해 학생을 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해 공유하는가 하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했다며 공소 요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폭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 7월 광주의 한 야산에서 고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8명은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광주시 동구가 2021년 아동학대 예방 부모 교육과 거리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아동학대 사례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아동 인권에 대한 감수성 향상과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구례군이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은 모두 22명으로 구성됐고 앞으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정책 제안과 불편사항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귀농 귀촌을 준비 중인 도시민과 고흥군으로 전입한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고흥 귀농 귀촌 행복학교를 개강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관내외 3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전문 강사와 선도 농가를 초빙해 귀농 귀촌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암군이 2021년도 공무원 노사문화 인증 우수 행정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 행정기관 인증제 심사에서 영암군은 건전하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선도한 점이 인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4분기에도 광주 지역 제조업 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광주 지역 제조업체 12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4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113으로 3분기 연속 기준치인 100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상승과 주요 국가 중심의 확장적 재정 정책 등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호남권의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환본부와 전북본부, 목포본부가 발표한 호남권 경제동향 자료를 보면 7, 8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로 2분기 2.8%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 상승과 외식 등 개인 서비스 가격 등이 오르면서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후방 지역에 매설된 지뢰 제거를 촉구하는 민관 합동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나주시 민관공동회 금성산위원회와 녹색연합 등은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 군사시설 주변에 매설된 전국 지뢰 현황 등을 함께 공유하고 내년 대선 국정과제 채택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에서는 나주 금성산과 보성 존재산 군사시설 주변에 170발의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실제 매설된 지뢰와 소실된 지뢰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선 후보들에게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보도자료를 통해 메디컬 시티와 에너지밸리, 데이터 비즈니스 거점 등 호남의 미래를 여는 7대 대선 공약 등을 통해 500만 호남권 광역정제권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교수와 연구원 200여 명으로 포럼을 조직해 공약을 다듬는 등 내년 광주시장 선거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첫 차 캐스퍼 전용 전시관이 광주시청과 유스케어 등 전국 30곳에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전 계약을 받은 결과 올해 생산량 12,000대의 2배에 육박하는 23,700여 대가 예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용석 광주시장은 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과 확산을 위해 각 기관에서도 공용 차량으로 캐스퍼 구입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광주 북동 주민들로 이루어진 북동을 지키는 사람은 어제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동 재개발 사업이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금남로 5가 등이 있는 북동 일대는 한국 근현대사의 기록을 품고 있는 데다 현재도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업지역이라며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동 구역에는 최고 39층 높이 2,800여 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재개발구역의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모 재개발조합의 전직 조합장 60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조합장으로 일할 당시 재개발구역의 공사업체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대기업 취업을 빌미로 돈을 받은 혐의도 함께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학동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어제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재개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한 의혹이 있다며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수사팀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붕괴 참사가 일어나기 전 경찰이 관련한 비위 제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등의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공익제보를 묵살하거나 수사를 부실히 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어제는 마치 장맛비처럼 비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저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서해안 지역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과 함께 낮 동안에는 늦더위도 찾아오겠는데요. 광주가 한낮 기온 29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만큼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동부 남해안 지역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5에서 2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나주와 담양 1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고요. 한낮 기온은 내륙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6도, 순천과 구례 30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7도, 영암과 강진 29도, 완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5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높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청명한 가을 하늘 볼 수 있겠고요. 낮 기온이 28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계속해서 크게 벌어집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